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자연어를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한번 진행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부터는 저희가 EDA라고 하는 데이터 분석 기법을 이용을 해서 정형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어떠한 정형 데이터를 분석을 한다, 어떠한 데이터를 살펴본다라고 할 때 대부분 다 이 EDA 방법을 활용을 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분석하는 방법 잘 수업을 들으시고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EDA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DA는 저희가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 탐색적 데이터 분석, 즉 EDA는요, Exploratory Data Analysis의 약어로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Exploratory Data Analysis 뭐 이렇게 분석을 그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EDA 분석 기법은요, 벨 연구소의 수학자인 존 투키라는 분에 의해서 개발한 데이터 분석의 한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다양한 각도에서 관찰을 하고 이해하는 모든 과정을 의미를 합니다. 즉,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한 가지 측면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조금 관찰을 하고 뭐 이러한 방법들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EDA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EDA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떠한 정형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보통은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EDA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수집해서 정지하고 분석하는 데 있어서까지 가장 필수적인 요소들이 다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데이터의 수집 및 정제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분석할 데이터를 수집을 한 다음에 그 수집한 데이터를 전처리를 거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전처리를 거친다라는 것은 필요 없는 데이터는 제거를 하고 이상한 데이터도 제거를 하고 누락된 데이터도 제거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상치 데이터와 그 다음에 누락되어져 있는 데이터를 삭제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거친 다음에 순수한 데이터만을 저희가 간직을 하게 되고요. 이 순수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EDA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 EDA 같은 경우에는요, 데이터에 잠재적인 문제점들을 발견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데이터 안에서 다양한 패턴을 발견한다든지 할 때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자료 수집을 위한 기반, 즉 지금 현재 내가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에 추가로 자료 수집을 해야 되지 않는지 뭐 이런 것들도 좀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어떠한 통계적인 도구를 활용을 해서 분석을 해야 될지 적절한 통계 도구도 제시를 하게 됩니다. 즉, 데이터에 대한 이해와 탐색을 기반으로 문제의 발견 및 해결을 하게 되고요. 데이터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통계 도구라든지 아니면 더 필요한 자료 수집을 한다든지 등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게 EDA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데이터 분석을 좀 전문적으로, 나는 이 데이터 분석을 직업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EDA 기법들 아주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EDA의 대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DA 대상을 보면요, 일변량과 다변량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일변량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변량 같은 경우에는 변량이 하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EDA를 통해서 파악하려고 하는 변수가 한 개일 때, 즉 한 개의 변수에 대해서만 EDA를 통해서
파악하려고 할 때를 일변량이라고 합니다. 즉, 데이터를 설명하고 어떠한 패턴을 찾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그 데이터가 어떠한 데이터고 그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변량 분석은 어떠한 대상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한 가지 측면에서 그 대상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에 유용한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변량 분석 같은 경우에는 EDA를 통해서 파악하려고 하는 변수가 여러 개일 경우, 즉 A라는 변수가 있고 B라는 변수가 있으면 즉 두 변수들 간에 어떠한 관계들이 있는지, 즉 A가 B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 개의 독립 변수에 여러 개의 종속 변수를 동시에 분석하는 것이 다변량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변량 분석은 여러 각도에서 그리고 여러 측면에서 각각의 변수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에 유용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EDA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앞에서 했던 시각화를 둘 수가 있는데, 시각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플로립이라든지 아니면 시본 같은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데이터 분석을 했었죠. 그래서 그러한 시각화를 활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차트라든지 아니면 뭐 그림 등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확인하는 방법이 시각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시각화 방법의 특징은요, 데이터를 한눈에 파악하여 대략적인 형태, 전체적인 좀 형태들을 파악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시각화, 자, 논 그래픽 방식이 있는데, 이 비시각화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적인 요소를 사용하지 않고 주로 서머리 스태틱스, 즉 요약 통계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치적인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값을 파악하기에 좋은 게 비시각화 방법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판다스에서 디스크리브라는 명령어를 써가지고 평균이라든지 아니면 중앙값이라든지 아니면 최대 최소값 등을 저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약 통계량이 대표적인 비시각화 방식이고요. 데이터의 컬럼별 요약 통계량을 확인해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EDA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일변량 비시각화 방식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의 분포,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죠. 자, 디스트리뷰션을 확인하는 것이 주 목적이고요. 일변량 시각화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변량 비시각화 같은 경우에는 둘 이상의 변수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주 목적이고, 다변량 시각화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둘 이상의 변수들 간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분석하고자 하는 것들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잘 살펴보고 시각화와 비시각화 방식을 적절하게 사용을 해서 EDA를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EDA를 할 때 어떠한 단계별로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체적인 데이터 분석입니다. 자, 분석의 목적과 그 다음에 그 목적에 맞는 변수가 무엇인지를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변수가 가지는, 그 데이터가 가지는 데이터의 형, 타입을 확인을 합니다. 즉, 그게 뭐 숫자형 데이터인지, 문자형 데이터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의 오류나, 즉, 데이터가 잘못된 게 있다든지, 아니면은 그 안에 빠진 데이터가 있다든지, 즉 누락된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봅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판다스로 뭐 CSV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뭐 data.info 또는 data.type 뭐 이러한 명령어를 써가지고 데이터의 타입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자 그리고 드랍NA, 드랍NA 같은 것들을 써가지고 데이터가 빠진 게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했었죠. 그게 이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각 속성값이 예측한 범위와 분포를 갖는지, 즉 데이터를 구성하는 값들이 적절한 분포를 갖고 있는지 아니라고 하면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이 전체적인 데이터 분석 부분에서 단계에서 확인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갈 부분은 이제 데이터의 개별적인 속성값에 대해서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별 데이터를 관찰을 한 다음에 전체적인 추세와 아니면 그 데이터, 개별 데이터가 갖는 특이사항 등을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적절한 요약 통계 지표를 사용해서 평균이라든지 중앙값, 분산 등을 사용을 해서 좀 데이터를 관찰을 하게 되고요. 이 관찰한 데이터를 시각화를 통해서 데이터의 개별 속성에 어떠한 통계 지표가 적절한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속성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일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별 속성 관찰에서 이제 찾아내지 못했던 속성들의 조합, 즉 여러 그 다변수들 간의 뭐 관계라든지 이러한 패턴들을 발견을 하게 되고요. 그래프를 통해서 시각화한 다음에 각각의 속성 간의 관계 등을 분석을 합니다. 뭐 상관계수 같은 것들을 통해서 A랑 B랑 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도 이 세 번째 속성 간의 관계 분석에서 저희가 찾아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전체적인 데이터가 맞는지 빠진 부분이 없는지 뭐 이런 것들 전체적인 것들을 살펴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이제 각각의 컬럼에 대한 데이터들을 한번 살펴보고 세 번째 분석에서는 각각의 컬럼들 간의 뭐 관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본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통계치 분석을 할 때 저희가 이제 그 EDA를 할 때 가장 첫 번째로 또 확인해 보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이상치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즉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가 입력되는 과정에서 또는 데이터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범위에서 크게 벗어난, 즉 말도 안 되는 아주 큰 값이라든지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값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런 데이터를 보고 이상치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거를 눈으로 봤을 때 또는 시각화를 통해서 이상치 데이터를 확인을 하게 되는데 그 데이터가 이상치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때 사용하는 분석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는 표준 편차, 그 표준 편차를 확인을 하는 방법인데요. 자, 이 표준 편차라는 거는 이 데이터가 정규 분포, 즉 데이터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을 때 표준 편차 범위를 벗어나면 이상치 데이터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 G스코어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G스코어가 3보다 크거나 아니면은 3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3보다 클 때는 그 데이터를 이상치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G스코어를 활용을 해가지고 한번 데이터를, 이상치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즉, G스코어를 가지고 이상치 데이터를 찾는 방법입니다. 구하는 방법.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numpy를 임포트 하도록 할게요. 자, import numpy as np. 자,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 이 데이터 안에 있는 각각의 데이터들이 이상치 데이터, 즉 이상한 데이터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럴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데이터는
자, 데이터는 리스트 안에 자, 이러한 데이터가 있도록 할게요. 1, 2, 3, 3, 4, 1, 1, 20, 1, 2, 그리고 3, 2, 1, 1, 2. 자, 이런 데이터가 있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저희가 그냥 눈대중으로만 봐도 여기 있는 20이라는 이 데이터가 말도 안 되게 다른 데이터에 비해서 크다라고 판단을 하겠죠. 즉, 우리가 눈대중으로 보면 안 되고 이걸 정확하게 통계적인 분석 기법에 의해서 이상치를 찾아줘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먼저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G스코어를 구할 때는요. 자,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구하기 때문에 자, 평균 한번 구해 볼게요. 평균은 numPy min 평균을 구해라. 어떤 거? 이 데이터의 평균을 구해라 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print min 하면 자, 3.13의 평균 값이 나오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 편차는 std는 numpy.std 해가지고 자, 데이터 확인을 하면 자, print std 자, 표준 편차는 4.6 정도의 표준 편차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상치라고 하는 데이터는 3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3보다 작다. G스코어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스레스홀드 값은 기준이 되는 값은 3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웃라이어 값을 리스트에다가 따로 저장을 할게요. 자, 반복문으로 in 데이터를 하나씩 가지고 오고요. 즉 여기는 데이터를 반복문으로 하나씩 가지고 온 다음에 이 값의 G스코어 값을 구합니다. 자, 그래서 G스코어 값은 현재 데이터 값에서 빼기 평균을 빼고요. 이 값에서 표준 편차로 이렇게 나누어 주면은 G스코어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G스코어 값이 어떤 값보다 기준이 되는 3보다 크면은 이상치다. 또는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이상치다. 자, 이렇게 해서 아웃라이어의 i 값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치 데이터가 뭐가 나왔는지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웃라이어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우리가 그냥 눈으로 봤을 때도 이 값이 이상하다라고 판단했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아웃라이어, 이 G스코어 값을 활용한 이상치 데이터로 찾아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을 하실 때 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상치 데이터를 먼저 걸러주고 그 이상치 데이터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 뭐 제거를 할지 아니면 평균값으로 바꿔줄지 그 행을 아예 삭제하고 뭐 분석을 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본인들이 좀 선택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상치 탐색하는 방법으로는 IQR 이상치 탐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IQR 이상치 탐색 같은 경우에는 EDA를 개발한 존 투키라는 사람이 만든 이상치 검출 방법이 되겠습니다. 즉,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이루지 않을 때 활용 가능한 방법입니다. 방금 전에 그 G스코어를 활용한 방법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가정에서 그 이상치 데이터를 찾은 거고요. 이 IQR 방법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이루지 않을 때 활용 가능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Q1,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Q1과 뭐 Q3 뭐 이런 게 있는데 Q1과 Q3는 데이터를 4등분했을 때 그 범위로 Q1은 최소값을 포함한 하위 25%의 범위를
그 다음에 Q3 같은 경우에는 최대값을 포함한 상위 25%의 범위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QR 값은요, 이 IQR이라는 값은 Q3 값에서 Q1의 값을 뺀 게 IQR 값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Q1 빼기 1.5 곱하기, 즉 IQR 값에다가 1.5를 곱한 다음에 Q1에서 뺀 값보다 작거나, 자 여기 보면 Q1 빼기 1.5 곱하기 IQR 값 있죠? 이 값보다 작은 값을 이상치라고 하고요. 또는 Q3에다가 1.5 곱하기 IQR 값을 더한 값보다 더 큰 데이터는 이상치로 판단을 하게 되는 게 IQR 이상치 탐색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IQR 이상치 탐색을 한번 저희가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우리 그 데이터 프레임을 살펴보게 되면요, 그 특정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상치 데이터를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 이상치를 구하는 함수를 한번 저희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저희가 언제든지 그 컬럼에 있는 데이터 또는 그 전체적인 데이터 프레임에서 특정 컬럼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서 이상치가 어떤 건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어떤 데이터 프레임에서 특정 컬럼에 이상치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이상치 데이터가 어떤 건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IQR을 활용한 아웃라이어를 구할 수 있는 이 IQR 언더바 아웃라이어라는 함수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 프레임도, 자, 매개변수, 첫 번째 매개변수로 데이터 프레임이 들어가고, 두 번째는 그 데이터 프레임에 어떤 컬럼명인지, 자, 컬럼명이 들어가고, 세 번째 거는, 자, 1.5, 기본적으로 한 1.5를 곱한 값을 우리가 IQR을 활용한 이상치 탐색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웨이트를 디폴트 값인 1.5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먼저 자, 우리가 Q1하고 Q3를 구해야 되잖아요. 즉 어떠한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그 컬럼의 값에서 Q1과 Q3 값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Q1과 Q3 값을 구하는 함수 그것을 한번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는 자, 25%에 해당하는 값은 numpy.pr cntile. 자, numpy에 있는 이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요, 저희가 Q1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Q1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에, 자, 여기서 입력된 데이터 프레임에 컬럼명, 컬럼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자, values 이러면은 값들만 가져오죠. 그쵸? 여기에 25%에 해당하는 값을 추출을 하게 됩니다. 즉, 이 값이 Q1의 값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Q3 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numpy.percentil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 values, 자, 75. 자, 75%에 해당하는, 즉 Q3에 해당하는 값을 찾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IQR 값은 Q3에서 Q1을 뺀 거기 때문에, 즉
IQR 값이라는 것은 Q3에서 제가 Q1을 뺀 값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이 값을 먼저 구했고요. 자, IQR 값은 Q1에서 자, Q3에서 Q1을 뺀 값이 IQR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IQR에다가 제가 1.5를 곱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IQR 웨이트 값은 자, 이 IQR 값에서 1.5를 곱하게 됩니다. 즉 1.5라는 거는 우리가 위에서 매개 변수에서 웨이트 값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웨이트 값을 곱해주면 IQR 웨이트가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25% 밑으로 되는 하이 이상치 데이터, 즉 로우 아웃라이어 같은 경우에는 자, QUANTILE 25에서 빼기 IQR 웨이트 값을 뺀 값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상위 아웃라이어 이상치 데이터는 Q3에 IQR 웨이트 값을 더한 값이 하이 아웃라이어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 전체 데이터에서 로우 아웃라이어보다 더 작거나 하이 아웃라이어보다 더 큰 값을 찾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이상치를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전체 컬럼에서 이 컬럼에서 자, 이상치를 검색하는 코드 같은 경우에는 아웃라이어 인덱스는 데이터 프레임에 컬럼을 가지고 와서 자, 조건을 여기다가 붙여줍니다. 자, 조건은 데이터 프레임에 컬럼 값이 로우 아웃라이어보다 작거나 엔드 표시해줘야 되겠죠. 엔드 파이프라인. 그리고 자,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에 해당되거나 이거에 해당되면은 이상치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 컬럼을 가지고 와서 그 컬럼에서 조건을 붙여주는 거예요. 자, 작거나 또는 데이터 프레임에 컬럼의 값이 하이 아웃라이어보다 큰 경우에 이상한 데이터라고 판단을 해서 아웃라이어 인덱스를 검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아웃라이어 IDX를 리턴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어떤 특정한 판다스로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왔을 때 그 특정 컬럼에 있는 데이터들의 이상치 데이터를 검출할 때 이 함수를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상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그거를 어떻게 할지는 이제 그 다음 일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식으로 이상치 데이터를 검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용하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리절트는 IQR 아웃라이어 이렇게 한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 집어넣고 내가 만약에 찾고자 하는 컬럼명이 있으면 그 컬럼명을 이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1.5를 대입을 시켜주면은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특정 컬럼의 이상치 데이터의 인덱스 번호들을 추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꼭 이상치 데이터 검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전체적인 데이터 분석 자체가 이상하게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즉 이러한 이상치 데이터가 포함이 되면은 평균값이라든지 이런 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꼭 제거를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또 IQR 값을 활용한 이상치 탐색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상치, 즉 이상한 데이터를 확인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 할 일은 이제 결측치 데이터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결측치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결측치는 이제 말 그대로 누락된 데이터예요. 즉 어떠한 컬럼이나 어떠한 부분에 데이터가 아예 빠져 있는 경우, 자, 우리가 판다스나 넘파이로 봤을 때 non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죠. 자, NONE 또는 NON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거를 결측치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측치 데이터는 이 전처리하는 단계에서 적절한 값으로 처리가 필요합니다. 0으로 채워 넣는다든지 아니면 평균 값으로 채워 넣는다든지 아니면 그 데이터를 아예 제거를 해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측치의 타입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완전 무작위 결측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결측치가 다른 변수들 간과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경우, 즉 단순히 응답에 누락이 되어져 있는 경우를 우리가 완전 무작위 결측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무작위 결측과 비무작위 결측이 있는데, 즉 이 무작위 결측과 비무작위 결측은 좀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작위 결측 같은 경우에는 특정 변수하고 관련되어서 자, 누락은 되었지만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다수의 여성이 몸무게에 뭐 이렇게 무응답하는 이런 경우를 대표적인 무작위 결측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무작위 결측 같은 경우에는 누락된 변수의 값이 누락된 이유와 관련이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자, 무거운 사람들이 자신의 체중을 설문조사에서 부끄럽기 때문에 이렇게 무응답하는 경우들이 비무작위 결측입니다. 그래서 이 결측치 타입 중에서 자, 무작위냐 아니면 비무작위냐 이런 것들은 좀 판단하기가 애매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결측치 타입에 따라서 좀 이 결측치를 좀 제거하는 방법들 또는 이제 바꾸는 방법들이 있는데, 자, 제거법을 보면은 자, 여기 완전 제거법이 있습니다. 즉 하나의 변수라도 결측치가 존재할 경우 어떤 행의 데이터가 있는데 그 행에 대해서 어떤 컬럼의 데이터가 한 개라도 결측치가 존재하면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모든 변수값이 존재할 때만 분석을 하게 하는 게 완전 제거법이 되겠습니다. 즉 누락된 데이터가 있으면, 결측치 데이터가 있으면 그거를 아예 빼고 분석을 한다. 이게 완전 제거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평균 제거법 같은 것 같은 경우에는 관측 자료의 평균 값으로 이렇게 결측치 데이터를 채워 넣어 가지고 분석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연역적 대체법이라는 게 있는데, 같은 조사표 상에 비슷한 다른 항목에서 주어진 응답의 패턴을 근거로 해서 연역적으로 유출을 해서 결측치 값을 대체하는 방법이 연역적 대체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치 대응 대체법이라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결측된 정보를 다른 조사 자료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우, 어떤 데이터가 결측이 됐는데 이 결측된 항목을 다른 데이터에서 만약에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그 외부 데이터 값으로 그 결측치 데이터를 바꿔서 집어넣는 방법입니다. 그게 이제 일치 대응 대체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핫덱 대체법 같은 게 이제 다른 변수에서 동일한 특성을 갖는 응답값을 랜덤으로 샘플링한 다음에 그 값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핫덱 대체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귀 대체 방법이 있는데, 이제 회귀 분석 같은 그러한 모델을 통해서 어떠한 데이터를 예측하고 그 예측한 값을 집어넣는 방법이 회귀 대체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중 대체법이 있는데, 이제 다중 대체법 같은 경우에는
결측치 데이터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도 해당 결측치를 예측을 하고 여러 번 반복을 통해 하나의 결측치에 대해서 다수의 대체 값을 생성하는 게 다중대체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측치가 발견이 되면 이 발견된 결측치를 어떠한 값으로 채워 넣어서 또는 아예 제거를 한 다음에 사용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즉 이상치 데이터를 발견해서 이상치 데이터를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결측치 데이터를 확인한 다음에 결측치 데이터를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EDA 탐색을 할 때 앞에서 이 결측치와 이상치 제거하는 것들 또는 변환하는 것들 잘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EDA 탐색 데이터 분석, 즉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 순서, EDA 순서에 대해서 좀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은 데이터를 전처리한 다음에 이상치, 결측치 하고 그 다음에 시각화적인 방법, 그 다음에 비시각화적인 방법으로 각각의 변수 또는 여러 개의 변수들의 관계를 분석하는 게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